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세계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월 1일 새벽에 이란의 하메이니 신종 체계가 순간에 이제 박살났습니다. 이란의 운명, 바로 김정은 정권의 운명과 매우 직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또 매우 중요하신 또 이제 북한의 최고 군사 전문가, 또 대남 공작 또 활동을 했었던 우리 김동식 박사님을 또 모시고 북한 이란 관계,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미국의 이란 공격의 특징, 그리고 이제 김정은 체제 내부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제 우리가 1, 2, 3편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김정은하고 대화할 때 김정은이 사랑한다, 그리고 뭐 너하고 나하고 러브레터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린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굉장히 좀 약간 화가 났었고, 어떻게 저런 김정은 같은 저런 자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거지것대로 듣는 게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계산을 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병식을 북한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다가 저기다가 한 방 떨구면 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그거 지켜본 보좌관이 그걸 폭로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되게 미친 생각이라고 이렇게 트럼프를 비난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미친 생각이 아니고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을 알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를 우리가 읽어본다면 이제 다음 순서는 북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악의 축으로 옛날에 지정했던 나라가 이란, 그 다음에 이라크, 북한인데, 제일 먼저 이라크를 날렸고 이번에 이란을 손을 봤는데, 악의 축에 해당되는 세 개 국가 중에 북한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 순서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분은 제가 보니까 철저한 사업가, 비즈니스, 뭐 속된 말로 하면 장사꾼인데, 이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근본을 아는 거예요. 돈을 최대한 적게 들이고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 최대의 성과를 얻어내는. 그러니까 김정일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벙커버스터를 갖다가 쓰면은 걔가 숨은 다음에 김정은을 잡자고 하면 벙커버스터를 몇 개를 갖다가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면은 어디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런데 열병식 할 때 김일성 광장에다가 벙커버스터도 필요 없거든요. 그냥 미사일 한 방이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서 최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맥을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말은 다 들으면 안 된다. 그냥 이번에도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을 때리기 전에 트럼프가 하는 얘기 가만 들어보면은 일어날 거야. 근데 언제 좀 두고 보자. 일단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그 이전에 다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간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미국이 한 달 전, 그러니까 1월 말부터 결국은 군사력을 이란 쪽 해역에다가 이제 집중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 이전에 이미 이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큰 그림은 다 그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그런 어떤 결심이 섰으니까 군사력을 그렇게 옮겨가고,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미국이 지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한번 이렇게 집중시키고 옮길 때에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잖아요. 뭐 항공모함 하나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뭐 이지스함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잠수함들, 구축함들,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이 트럼프는 장사꾼답게 그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해갖고 이거 이만큼 우리가 돈 썼는데, 돈을 써서 그것까지 옮겨놨는데 이걸 안 때리고 나온다? 정리를 안 하고 나온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인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옮길 때는 이미 결심을 세워놓고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이제
그 이란을 되게 위험하게 보는 거는 이게 독특한 신종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마두로만 하나 제껴놓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제를 아예 붕괴시키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을 종식시키겠다는 그런 결심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체제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신정이라는 것은 이제 신을 빗대 가지고 한 독재자가 이제 그거를 그거를 빙자해 가지고 인민들을 억압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굉장히 아주 억압적이고 악랄하고 지독한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인간 중에 한 명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고문당해 죽고 맞아 죽고 또 불구가 된 사람들을 위한 정의다. 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북한도 이제 비슷한 신종 국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김정은을 이제 우상 숭배해 가지고 거의 신격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란보다 더 지독한 그리고 더 사악하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한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북한도 하메니 같이 제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그 미국은 그 악의 축을 세 국가를 악의 축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미 이제 악의 축으로 지정했던 두 개 국가는 손을 봤으니까 북한밖에 안 남았고 특히 이번에 이란을 타겟으로 해서 제거하는 그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그 불량배 국가, 독재 국가가 핵을 가지면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 미국이 말하자면 괴롭힘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도 핵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을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원래는 1기 때 어떻게 손을 좀 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뭐 참모들도 그렇고 또 그 이전에 민주당 정부가 말하자면 미군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약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듯이 자기 일기 때에는 약화된 이 국방력을 말하자면 이렇게 키우는데 정리하고 이렇게 역량을 강화하는데 자기가 말하자면 주력했다. 그래서 그런 강화된 역량을 갖고 2기 때는 지금 직접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선 건데 결과적으로 1기 때 북한하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몇 번 만나봤는데 북한도 그때는 뭐 몰랐으니까 트럼프의 속성을 몰랐으니까 그때는 좀 김정은도 까불고 그랬는데 지금 뭐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지켜보는 김정은으로서는 뭐 잠도 못 잘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신정 국가를 운영하는 그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데 김정은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위국이라고 해서 약 한 10만 정도의 그렇죠. 특수 무력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그냥 이제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 이제 어떤 군단이 움직일 때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절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도 보니까 혁명 수비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얘네가 거의 14만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은 정권의 어떤 그 호위국하고 거의 비슷한 병력이고 이 혁명 수비대가 사실상 이제 이란의 모든 무력의 중심이고 또 얘네들이 모든 어떤 그 경제 이권을 다 독차지해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북한하고 비슷한 점이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 수비대를 붕괴시키는 것 그리고 북한도 호위국을 붕괴시키는 게 일단은 김정은 정권의 정식을 이루는데 첫 관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뭐 충분히 저 일리 있는 얘기고요. 당연히 이건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하고 북한의 호위국하고 이제 역량을 봤을 때는 이란이 이제 12만 명 정도, 13만 명 정도, 북한이 한 10만 명 정도, 북한도 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한 개, 1개 군단 정도면 한 10만 정도 되니까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역량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은 그래도 이슬람교라고 하는 그 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라고 하는 거는 하메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를 숭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신봉자들이고 살짝 순수한 면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은 뭐냐면 북한은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 게 아니고 뭐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이런 종교를 신봉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소위 살아있는 신, 이 살아있는 신인 김씨 일가에 강제적으로 지금 충성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지금 이 이란이 하메이니가 죽었다는 것을 다 온 세상에 알려졌고 혁명 수비대도 다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지금 저항을 좀 한다 이거죠.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 죽었다는 게 세상에 공표되고 그게 만약에 호위국 애들이 그거를 다 알아버리면 얘네들은 저는 오히려 무장을 던지고 살 길을 찾아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종교가 없잖아요. 뭐 김일성 종교죠 그러니까 김씨 종교인데 살아있는 놈을 믿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얘가 이제 죽으면 믿을 놈이 없잖아요. 통제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히려 이게 뭐 됐다. 차라리 나부터 살자. 이럴 가능성이 오히려 이란보다는 강하지 않을까. 그게 좀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보다는 호위국이 훨씬 더 취약하다. 네. 그 말이 머리만 날리면 얘네들이 그냥 호위사령관 그다음에 김정은 호위사령관 해가지고 맨 놈만 그냥 머리 날리면 밑에 있는 애들은 뭐 괜히 미국한테 까불다가 내가 죽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오히려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의 하메니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실체가 있고 네. 그걸 이제 빙자해 가지고 이제 국단화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앙의 믿음이라는 게 가짜는 아닌 거죠. 네. 예, 그 국단화된 것뿐이지. 근데 북한은 이 신앙 자체가 완전 사기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실체가 그냥 알려지는 순간 네. 또 다른 후계자가 있을 수가 없다. 예.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제2, 3의 어떤 하메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이 붕괴되면 북한이 더 쉽게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보다 그 원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원유로 이제 팔아가지고 돈이 기본적인 자금이 있기 때문에 북한보다는 훨씬 더 고도화된 그뭐 미사일 또 이 방어 능력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북한보다 훨씬 더 현대적인 전투기 그리고 이제 뭐 대공 미사일 뭐 이런 무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그 당하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북한의 그 핵을 빼고 이란이 저렇게 그 무너지는 거 보면 북한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의 이번에 작전을 보면 이번에는 대낮에 했잖아요. 오전에 지휘부가 모이는 그 시간을 맞춰 가지고 결국 근데 참 정말 이 미국 사람들이 무서운 게 모이는 시간에 맞추어서 폭탄이 거기에 떨어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이미 포탄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포탄이 뭐 순간적으로 뭐 100m에서 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벌써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밖에서 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B1, B2가 그 스텔스 폭격기가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미국 본토에서 떠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몇 시간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얘네들이 회의하러 모이기 전에 벌써 이미 미국 비행기는 떠 있었어요. 본토에서 떠서 가고 있었어. 그랬다가 이제 걔네들이 모이는 시간쯤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타격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한다. 이 무슨 얘기냐 또 북한 같으면 김정은이 만약에 미국이 김정은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벌써 이미 몇 달 전부터 김정은 동선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파악해서 내일은 어디 가고 모레는 어디 가고 이거 왜냐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AI 같은 데 넣으면 다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내일쯤은 저기가 있구나. 또 모레쯤은 저기가 있겠구나. 이렇게 다 예상을 하고 그 움직이는 동선마다에다가 다 그 타겟을 해가지고 폭발을 하면 걔는 뭐 차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 러시아 그 푸틴이 준 뭐 아무른지 뭔지 그 차 있잖아요. 그게 방탄차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느 정도 방탄이 되겠어요. 뭐 총이나 좀 몇 발 맞겠죠. 근데 그 정도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갖고 있는 신형 무기라고 해봐야 북한의 뭐 전투기라고 해봐야 미그-29가 최고고 수호이 25인가가 최고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첨단 무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사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도 사와가지고 첨단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 한 대도 못 떴어요. 그 뜨기 전에 다 그냥 아작냈으니까. 그리고
제일 취약한 거는 북한이 취약한 거는 방공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미국의 비행기들이 날아오는 거를 레이더를 돌려가지고 탐지를 해갖고 말하자면 미사일을 쏘든지 요격 미사일을 쏘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방공 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뭐냐면 공격 무기만 있어요. 공격 무기만 강화한 거예요. 방어용 무기 만들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거는 뭐 이란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뭐 이란보다 더 뭐 훨씬 더 뛰어나도 될까 말까인데 미국의 군사력 한데는 사실은 뭐 아무리 미국 북한이 뭐 돈이 많아서 어디 가서 뭐 좋은 무기 사와도 미국의 군사력에는 게임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하고 이란하고 군사력을 비교해봐도 벌써 인구에서 이란은 거의 9천만 정도가 되고 있고 영토도 뭐 북한보다 훨씬 크고 경제력도 뭐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군사비로 쏟는 돈도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이제 딱 이란에 비해서 군 병력은 이제 한 100만으로 보는데 거기 한 3, 40만 정도가 좀 쓸만하고 나머지는 거의 공병 부대 아닙니까? 건설 부대 같은. 건설부대죠. 제가 뭐 북한에 있을 때 제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는 애들을 제가 고향에 가니까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만나서 물어보니까 반 이상이 후방에 있는 애들은 농사 짓거나 건설하다가 온 애들이에요. 지금 북한 군에 그나마 조금 좀 군기가 좀 들어있는 애는 최전방에 있는 애들 그거밖에 안 돼요. 한 4개 군단 정도. 그렇죠. 1군단, 2군단, 그다음에 4군단, 3군단. 사실은 3군단은 아니고 4군단, 1군단, 5군단, 2군단, 4군단. 그러니까 4개, 4개 군단인데 근데 뭐 4개 군단도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4개 군단 그 최전방에 나와 있는 휴전선에 나와 있는 애들도 편제에 따른 인원이 한 30%가 모자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4개 군단이라고 해봤자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최전방에 나와 있는 애들은 우리도 뭐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다 보병들이거든요. 걔네들은 그냥 다 총알바지라. 그러면 북한이 이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실제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애들이 이 선에 배치되어 있는 기계화 군단들인데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기계화 군단들 뭐 장갑차나 탱크나 그 굴러다닐 게 몇 대나 되겠어요. 근데 요새 뭐 장갑차 탱크 가지고 전쟁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미국이 하는 거면 그냥 전투기 공중에서 그냥 폭격기 전투기 떠갖고 그냥 다 조져버리는데 이게 저는 뭐 그런 거는 비교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40% 정도나 정예 병력일까? 40%나 되는가? 한 30, 20% 내지 30%? 나머지 한 60, 70%는 한 7, 80% 정도는 그냥 건설 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북한과 이란의 객관적인 분석 이걸 좀 해봤고요.